자, 앞에 봅시다. 일단은 숙제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요거 숙제하고 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은 총 3개인데요. 브레이크의 예술론, 그 다음에 육아, 문과, 도가의 음악론. 요거 2개 3월 20일 오늘 숙제고요. 자, 다음 뒤로 넘기면 여기 사회 부분에 보면 그래피티의 역사와 법적 쟁점이 있거든요. 요것도 숙제입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 끝이야. 그 중간에 이제 뭐 어휘독해, 자료독해 있는데 이거는요 따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휘 사실 자료독해도 여러분들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멘토 시간이 남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자료독해도 한번 풀어보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 그래피티가 뭔지 압니까? 그래피티 뭔지 모르죠? 근데 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이거 그래피티는 지금 법적으로 이게 이제 옳냐 옳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래피티가 뭐냐면요, 그 길거리 담벼락에다가 스프레이로 막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그래피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있죠.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막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담벼락에, 이런 것들을 그래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물 손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게 뭔지 알면은 읽을 때 훨씬 더 잘 읽힐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문학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지금 끝났나? 양반전 그때 안 했었나? 양반전 했었죠. 그러면 오늘 요거 파초랑 유혹설 쌤이랑 수업 시간에 할 테니까 요거를 마무리를 좀 합시다. 집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176페이지 봅시다. 아, 없죠? 같이 봅시다. 뽑아주고 시간 좀 걸리겠다. 깜빡했다. 자, 그래서 요 파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식물이야, 식물. 자, 요것도 수필입니다, 수필. 선생님 지난번에 수필의 특성이 뭐라고 했어? 그냥 손 가는 대로 쓰여진 글이라고 했잖아. 그쵸? 쓰인 글. 그래서 손 가는 대로 쓰인 글이기 때문에 작가의 무엇이 많이 드러난다? 개성이 많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무엇이 좀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봅시다.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왔답니다. 얻어온 것도 두어 뿔이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찢어낸 것들로 앉아서나 들여다볼 만한 키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서 마치 그늘이 지나 생각할 때는 저흑 한심하였대요. 자, 그래서 파초가 어느 크기까지 자라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요즘 뿌리가 화분이야. 한 요 정도 화분이 있다고 칩시다. 사람 키가 한 요만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자라서 잎이 요렇게 덮이는 거야. 그 정도로 잎이 넓게 자라요. 그래서 지금 이 글쓴이가 뭔 생각을 하냐면 이 조그만한 파초를 하나 사왔단 말이야. 이제 어미한테서 떼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 심었어. 그럼 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를 덮을 정도로 도대체 언제 자라나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서 마치 그늘이 지나 라고 생각할 때는 참 한심했대요. 한심하다라고 하는 게 뭐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의 큰 파초 기어이 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초를 너무 집에 들이고 싶은데 그 파초를 들이고 싶은 이유는 얘가 쫙 이렇게 넓게 자라가지고 날 그늘지게끔 만들 정도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국은 큰 거 하나를 이제 사오고 만 겁니다.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선지가 제일 좋은 걸음이라는 말을 듣고, 선지는 이제 소의 피죠. 소의 피. 소의 피가 제일 좋은 걸음이라는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요, 생선 씻은 물, 깻묵물 같은 것을 틈틈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 그해, 당해에 성북동에서 제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 봄에는 새끼를 5이나 뜯어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파초를 그냥 큰 거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거름을 열심히 준 겁니다. 소 피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준 거야. 영양가 있는 것들을. 그랬더니 엄청 크게 자라가지고 제일 큰 파초가 됐다는 거야, 이 동네에서. 자, 그런 것이 올 여름에도 그냥 그 기운으로 장차게 자라 지금은 아마 제일 높은 가지는 12자도 훨씬 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버런 공중에 드리웠대요. 거의 어느 높이까지 갔다고? 우리 집 지붕 높이까지 갔다고, 자라서. 자,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파초랍니다. 이 글쓴이가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거야. 폭염 아래에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오는 날 다른 녹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퉁기어 주렴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그림. 자, 요만큼 자랐다는 거야. 요게 이제 지붕이라고 칩시다. 요만큼까지 자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요 높이까지 자라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줄 정도로, 더운 날 햇빛을 막아줄 정도로 자란 거야. 그래서 다른 식물들은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이 파초는 워낙 잎이 넓으니까 여기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토독토독 소리가 나겠지. 빗소리가 날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토독토독 거리는 빗소리가 마치 뭐 같다? 주렴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또 주렴은 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주렴이 우리 한글말로 하면 발이거든, 발. 발이 뭔데요? 발이 사실은 여러분들 동음이어야라서 두 개의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발, 일단 하나는 우리 발, 신체 부위.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넘어갈 때 이제 문은 없고 그냥 무슨 실이나 끈처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걷어서 가야 되는 거 있어요. 중국집 가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좀 고급 중국집 가면 이렇게 문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 근데 여기 문은 없어. 문은 없고 뭐가 돼 있냐면 끈이나 실처럼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끈이나 실만 있는 것도 있는데 더 고급스러운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붙어 있냐면 여기 구슬처럼 이런 게 막 달려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여기 막 구슬 같은 게 막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간에 들어갈 때요, 내가 지금 이게 막고 있으니까 걷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걷었다. 걷고 나서 손을 탁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올라가 있던 게 쫙 떨어지겠지. 근데 떨어지면서 무슨 소리가 나요? 구슬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탁 걷었다가 샥 내리면 하는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소리가 나거든요. 막 보석 같은 수정 같은 걸로 만들면 부딪힐 때마다 엄청 청아한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은은히 빗방울을 튕겨서 이 파초가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토독토독 소리가 들리는 게 마치 뭐 같다? 주렴을 걷었다가 이렇게 쫙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게 이 빗소리를 듣는 마음 위에까지, 내 마음속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데요. 그 정도로 파초가 들려주는 이 빗소리가 너무 좋고 경쾌하다는 거지. 자,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가슴에 비가 뿌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빗소리 얘기하는 거죠. 빗소리. 빗소리는 들리는데 잎이 너무 크니까 내 옷은 젖어 안 젖어? 안 젖겠죠. 자, 그래서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바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거야. 자,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서 보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니 저기 저 파초 파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버리셔야 됩니다. 이전은 이제 저거 이제 팔아버리셔야 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시요, 표고요. 내 눈엔 영락없이 뭐 한다? 죽을 거라는 거야. 그거는 제가 많이 당해본 걸 입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만나자고 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집 앞에 있는 파초 이제 팔아라는 거야. 그럼 팔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1년 뒤에 뭐 할 거기 때문에,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아름답고 예쁠 때라는 거죠. 그까짓 이제 두어 달 더 보자고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파초가 새가 나서 저렇게 큰 거는 5원도 더 받습니다. 새가 났다는 거 시세가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파초가 시세가 올라가지고 돈이 좀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파초가 하도 커가지고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고 하니 그까짓 슬쩍 팔아버리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면 고마운 일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잖아. 이왕 죽을 거 가지고 돈이라도 한 5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쏠리지 않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별로 땡기지가 않는 거야, 하는 게. 그까지 팔아 뭐하고? 5원쯤 받으셔서 미닫이에 빗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두시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자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모자에 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집이야. 파초가 이렇게 자랐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을 덮어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자랐는데 차라리 뭐 하라는 거야? 여기 미닫이에다가 챙을 하나 더 가지고 차라리 여기에 챙을 하나 더 줘서 비를 피하지 뭐 하루 이 풀떼기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의 지인이.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공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서재를 지었다는 건 지금 내가 어떤 건물 하나 지었어, 서재. 그러면 여기가 서재라고 칩시다. 그럼 서재에는 뭐가 있어? 책이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가림막이 없으면 햇빛도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빗물도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빗물 들어오면 책 어떻게 돼요? 썩죠. 그 다음에 햇빛이 계속 들어오면 책이 어떻게 될까요? 누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막으라고 차라리 집에다 책이라도 달아놓으라고, 파초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책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자, 그래서 파초 크기가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책을 해놓으면 비가 책으로 떨어져가지고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 거야. 글쓴이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뭔데? 이 파초에 비가 토독토독 떨어지는 그 소리가 제일 좋았던 건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잖아, 책은. 맞죠? 자, 그래서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적은 소리로, 싱거운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한 거야. 아이 챙을 달면 파초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듣기에는 뭘로 들은 거야? 내 말이 굉장히 싱거운 말로 들리는 거야. 왜? 에이 설마 그것 때문에 책을 안 달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진짜 그것 때문에 책을 안 다는 건데. 자, 그래서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초니 5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겉으로는 저 앞집 사람이 나한테 그 책이나 좀 다십시오. 그 파초 얼른 팔아버리고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나는 겉으로 이 글에서 막 저 사람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집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좀 어때? 서로 반대됩니다. 앞집 사람은 파초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돈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는 파초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정신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에게 이 파초가 정신적 가치를 주는 건 언제 줍니까? 비 올 때. 빗소리를 토독토독 들으면. 또는 햇빛이 져가지고 거기에 그늘이 생길 때. 이럴 때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진 사람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진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인데?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들. 어떤 현대인들? 자기가 아끼던 대상을 물질적 가치로만 대하는. 나는 사실은 얘를 돈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 글쓴이의 가치관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이 사람은 파초를 이 정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좋은 걸음이랑 걸음을 다 주고 파초에 떨어지는 무슨 소리를 즐겨요? 빗방울 소리를 즐기죠. 그래서 글쓴이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람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정성껏 키워낸 파초기 때문에. 자, 교감하는 대상을 대하는 바른 태도. 자, 교감하는 대상을 뭘로 보지 않는 거? 물질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인 거지. 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옥설입니다. 요거는 별거 없어요. 하나, 자, 내용이 별거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 함옥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문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마당이라고 부르죠. 맞죠? 자, 그럼 마당에 딱 이렇게 있으면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주변에 다 담일 거 아니야. 맞죠? 담 안에 우리 가족이 산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 사는 방, 집 하나만 있어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안집 하나 있죠. 이 안집이 뭐 이렇게 나뉠 겁니다. 맞죠? 여기에 대청마루, 여기에 부엌, 여기에 무슨 방, 뭐 이런 식으로 방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방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방이 여러 개입니다. 맞죠? 그 건물 자체가 여러 개죠. 맞죠? 자, 그래서 좀 잘 사는 집안, 양반 집안 같은 경우에는 대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도 여러 개냐면요. 이쪽에 대문 근처죠. 자, 행랑채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자, 행랑채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행랑채는요 대문 가장 근처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체로 창고처럼 쓰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행랑채에 누가 자냐면 노비들이 자요. 노비들은 방이 따로 없죠. 그냥 뭐 저기 뭐 지피나 뭐 풀석 같은 거 깔아놓고 그냥 걷다 자는 거죠. 왜냐면 사람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그런 곳이 행랑채입니다. 알겠죠? 창고 같은 공간. 그런데 이 글쓴이네 집이 행랑채가 3칸이나 있는 거야. 그래서 꽤 잘 사는 집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구조를 생각하세요. 행랑채가 퇴락하여 이제 낡아서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3칸이었답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했대요. 자, 낡았으니까 뭐 해야 돼? 수리해야겠지. 근데 그 중에 2칸은요 비가 센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대요. 2칸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비가 샜는데도 가만히 냅뒀다 이 말입니다. 그 2칸은. 그랬더니 그리고 나머지 1칸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서 서둘러 기와를 갈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행랑채가 3칸이 있어.
자, 근데 하나, 이 두 개는 B가 샜는데 안 갈아줬어. 얘는 B가 샜는데 한번 갈아줬어.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한 칸은 B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까 B가 센 지 오래된 것은 그러면 이게 몇 칸이야? 두 칸이죠. B가 세고도 안 갈아준 거. 그 두 칸은요,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답니다. 그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대요. 근데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그냥 한 번 갈아줬던 거죠. 걔는 한 칸의 제목들은 온전하여서 다시 쓸 수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무슨 경험? 집을 고친 경험. 자, 다음 나와봅시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답니다. 깨달음입니다. 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자,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야.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자,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는 게 결국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 고치면 이 말이죠.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아? 썩은 나무랑 똑같습니다. 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고 해도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입니다. 자,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무엇을 삼가지 않는다? 잘못을 고치기를 삼가지 않아야 한다. 늘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하나 더 얘기할 거야.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논증이라고 하거든요. 자, 논증의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유추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추는 뭐냐면요,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자 보세요. 추론하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유추. 이거 왜 얘기하느냐? 이 글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집을 고친 이야기. 에서 뭐로 넘어갑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고 뭐로 넘어갑니까? 나라의 정치로 넘어가죠. 그래서 집, 사람, 나라의 정치가 각각 뭘 가지고 있다?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집을 고칠 때도 이제 집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고쳐야지, 빨리 안 고치면 망한다. 사람도 잘못이 있을 때 빨리 고쳐야지, 안 고치면 망한다. 나라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없애야지, 안 고치면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글쓴이가 원하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거 나와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자, 그래서 요거 오늘 했던 파초, 이욕설 숙제입니다. 그럼 우리 책 두 권 다 끝났어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쌤이 다음 주에 오면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들 이렇게 좀 줄 겁니다. 그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칩시다. 그리고 이거 지금 설명드릴 게 없고 풀 거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푸는 거 멘토 시간에 금방 다 끝내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은 저기
그 멘토 선생님한테 신청해가지고 모의고사 받으세요. 알겠죠? 고1 모의고사 받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1학년 모의고사 받아서. 자, 같이 봅시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 고생했어.